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시다. 먼저 스포츠 활동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안전사고 이야기. 의미. 안전이란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위험 요소가 없고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사고란 안전교육의 부족 또는 개인의 부주의 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안전사고의 영향으로는 신체의 발달이 왕성한 청소년기에 안전사고를 당하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신체 성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에 흥미를 잃게 되고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스포츠 활동을 망설이게 되기도 합니다.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은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무엇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합시다. 사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농구 경기를 하던 강태풍은 바닥에 물기 때문에 미끄러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강태풍은 발목을 심하게 삐었다네요. 스포츠 활동을 할 때에는 활동 장소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미리 잘 살펴보고 운동을 합시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친구들과 음악 줄넘기 작품 창작 모둠 활동을 하던 동현이가 친구가 장난을 하면서 휘두른 줄넘기에 눈을 맞아 급히 안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스포츠 활동을 할 때에는 장난을 삼가고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스포츠 활동 단계별 운동 손상 예방 활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스포츠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날의 날씨, 기온 등 환경 조건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그날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능력과 건강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한 뒤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할 때는 헬멧, 팔꿈치 보호대, 손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등이 필요한 스포츠 종목이 있죠. 그러한 종목들은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고 체력에 맞게 활동해야 하며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휴식을 적절하게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내 몸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활동을 하면서 긁힌 부분은 없는지, 근육에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정리운동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기구와 장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손상의 종류별 원인과 증상,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육경련입니다.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여 생기는 통증으로 활동을 잘못된 자세로 하거나 무리하게 할 때 발생합니다. 손상 부위 근육에 통증과 염증, 피로가 발생합니다. 이때 대처 방법으로는 근육이 뭉친 부위를 마사지로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육이 강한 힘을 받거나 무리한 동작 때문에 갑자기 발생했을 때는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타박상입니다. 넘어지거나 기구, 시설, 사람 등과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충격을 받은 부위가 모세혈관의 손상으로 붓고 멍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대처 방법으로는 손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냉찜질을 합니다. 손상을 입은 뒤에 바로 온찜질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음은 찰과상입니다. 살갗이 벗어진 상처로 무엇인가에 긁히거나 넘어질 때 주로 발생합니다. 다친 부위의 피부가 손상되어 통증과 함께 출혈이 생깁니다. 이때 대처 방법으로는 상처에 흙이나 모래 등 이물질이 묻었을 때는 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비비거나 문지르지 않고 소독약을 바른 뒤 소독된 천으로 감싸야 합니다. 다음은 염좌입니다. 인대가 늘어나거나 일부가 찢어진 것으로 외부 충격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손상 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하며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염좌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나 발목 삐었어 하는 거랑 똑같은 증상입니다. 이때 대처 방법으로는 손상 부위를 차가운 물이나 얼음 등으로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를 고정하고 압박하여 붓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탈구입니다. 뼈나 관절이 제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무리한 동작을 하거나 강한 충격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손상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탈구에 대한 대처 방법은 탈구된 부위를 냉찜질하고 탈구된 뼈나 관절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손상 부위를 함부로 만지면 혈관과 신경이 다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골절입니다. 뼈가 금이 가거나 부서진 것으로 뼈가 외부에 강한 충격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손상 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하며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피가 날 때에는 지혈을 한 뒤에 부목으로 고정하고 병원으로 빠르게 옮겨야 합니다. 나뭇가지나 신문지, 잡지 등을 활용해서 부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의사결정력이 중요한데요. 스포츠 활동을 할 때나 일상생활 중에 응급 상황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결 방법과 절차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의사결정력입니다. 올바른 의사결정력은 응급 상황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력은 바람직한 가치관과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활동으로서 향상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가까이 계신 선생님, 담임 선생님, 보건 선생님께 빨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그림을 보면서 응급 상황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금 체육 시간에 어떤 학생이 운동장에 쓰러져 있나 봅니다. 여기 PPT에는 2차 피해 위험이 있는지 주변 환경의 안전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 친구가 어떠한 이유로 쓰러졌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2차 피해의 위험이 없도록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보존한 다음에 얼른 가까이에 있는 체육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선생님께 알린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절차에 맞게끔 보건실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빠르게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응급실로 가야 될 경우에는 응급실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응급 상황에 따른 대처 요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에 따라 타박상, 염좌, 출혈, 골절 앞에서 배운 내용대로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 증상에 맞게끔 대처 방법으로는 타박상 염좌는 라이스법을 실시하고 출혈이 일어났을 때는 지혈을 하고 골절이 일어났을 때는 부목을 한 뒤 119 응급구조 요청을 하고 환자를 이송할 때까지 곁을 지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먼저 바로 119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119 구조대원의 안내 멘트에 맞춰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방법을 모를 때는 인공호흡은 하지 말고 가슴 압박 소생술만 실시하면 됩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항상 여러분들 곁에는 선생님들이 있죠. 선생님들이 있을 때는 먼저 선생님에게 빠르게 연락하는 것이 좋고 선생님이 없는 학교 밖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빠르게 119에 먼저 연락하고 주변의 환경을 안전하게 보존해서 환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상황을 올바르게 대처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스포츠 안전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포츠를 하기 전에 우리가 챙겨야 될 요소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중간중간 물을 먹는다든지 휴식 시간을 꼭 가져야 되고 그리고 활동을 마치고 나서 내가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본인이 사용했던 기구들은 정리하고 이러한 내용도 배웠고요.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다칠 수 있는 증상들 염좌라든지 골절이라든지 그 요소들을 많이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 상황별에 맞는 올바른 판단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다른 친구를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본인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